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치 건강 스페셜 왕성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치의학 박사 정유미입니다. 오늘도 질병과 건강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나와 내 가족의 건강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02-2000-4959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 빅나리 아나운서와 함께 먼저 만나보시죠. 네, 항문에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 바로 치질입니다. 이곳이 아프면 앉아있을 때도, 배변 중에도, 그리고 누워있을 때도 말 못할 고통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치질 수술 비율이 미국의 약 13배에 이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치질뿐 아니라 익숙한 이름들에 비슷한 증상들이 있죠. 이 치액, 치루, 치열 등 다양한 질환들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각각의 치료법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요? 또 치질 수술은 무조건 해야 하는 건지, 수술 후 재발이 왜 자주 일어나는 것인지 치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소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민감한 그곳, 한의학으로 명쾌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건강 주제는 바로 항문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아무래도 말 못한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오늘 함께할 원장님, 모상 원장님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모상 원장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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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입에 올리기 힘들겠지만 네. 그만큼 고통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혹시 왕성호 아나운서는 치질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신가요? 앞서 영상에서도 봤지만 그냥 치질이라는 정도만 알고 있지 뭐 치료 정도 이렇게 들어봤는데 이게 어떠한 개념인지 어디가 아픈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보통 제가 생각할 때는 항문에서 통증이 있거나 출혈이 있는 경우에 혹시 치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쵸. 아무래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신 중이나 출산을 앞두고 또는 출산 이후에 훨씬 더 심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이런 부분도 한번 원장님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네. 먼저 모상 원장님, 항문 질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 항문 질환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질 그러는데요. 사실 그 치질은 항문에 생기는 모든 질환을 통칭하는 거예요. 아, 그 치질 안에는 내치액, 외치액, 치루, 치열, 항문 소양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 모형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네. 내치액에서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네, 우리 내치액은 항문에 보면 우리 똥이 나오는 항문 구멍이 있고요. 그 안쪽에 치상선이라고 있어요. 치상선 안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늘어진 조직들이 있잖아요. 혹시 보이시나요? 이렇게? 예, 예. 예. 항문 안쪽에 치상선 위에서부터 조직이 늘어지면서 쭉 내려오는 것들. 요게 내치액인 거고요. 외치액은 항문의 바깥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깥쪽에 있는 이 조직들이 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렇게 부어가지고 환자분들이 호소하실 때 뭐 대변 닦을 때 뭐가 만져진다, 덩어리가 있다 하는 것들. 그리고 내치액은 대변 놓을 때 뭐가 나왔다가 들어간다 하는 것들이고요. 예. 치열은 여기에 상처가 나는 거예요. 뭐 변비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예. 기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항문이 찢어지고 피가 나는 게 치열이고요. 그다음에 항문 소양증이 있어요. 항문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가려운 겁니다. 하루 종일 가렵기도 하고요. 밤에 너무 가려워서 잠을 못 잘 때도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가장 심한 건데요. 치루입니다. 치루는 이 항문관 안쪽에서 항문 안쪽에서 농이 생기면서 우리 조직, 근육들이 썩는 거예요. 썩어가지고 고름이 나오기 시작하고 열이 나고 여러 가지 기타 다른 병들을 유발시키기도 하죠. 네, 이렇게 보니까 치질에도 굉장히 종류가 많았군요. 그렇죠. 실제로 이들 중에서는 또 어떤 증상의 유병률이 가장 높은가요? 유병률은 남자랑 여자랑 많이 다른데요. 네. 남자분들은 치루가 많아요. 네. 남자분들은 치루가 많고요. 여자들은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임신도 있고 또 여자들이 변비에 잘 걸리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치핵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라고 해서 치질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안 걸리지 않아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선천적으로 타고나길 좀 항문 점막이 약하다 보니까 내치액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타랑이라고도 있는데요. 이 타랑 자체도 약한 거잖아요. 항문 자체가 빠지는 거거든요. 노인이라든가 소아들 이런 사람들한테 타랑이 유병률이 많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남녀 모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나타나는 치질의 종류가 다르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나타나는 나이대도 좀 다른가요? 어떤가요? 나이대도 많이 다르죠.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내치액이라든가 타랑 같은 경우는 노인, 소아 이렇게 네. 좀 약한 조직이 많이 약할 것 같은 사람들한테 많이 그렇군요. 일어나고요. 치액, 외치액은 예. 좀 젊은 사람들. 아, 예를 젊은 층에도 많이 들자면 나타나요? 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아니면 회사원분들 있잖아요. 네. 외부 자극에 의해서 오는 사람들 이런 게 외치액이 많고요. 그리고 치료 같은 경우는 전 연령대에서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사무실에 오래 앉아있으면 이 외치액을 조심해야 되겠군요. 조심해야죠. 실제로 근데 원장님 어떻게 네. 남자분들이 오히려 치열이라든지 치료가 더 많다라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런 예. 이유가 또 특별하게 있을까요? 사실 뭐 학술적으로 밝혀질 건 아닌데요. 남자분들이 그 부분에 털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대변을 닦을 때라든가 네. 아니면 어떻게 뭐 생활을 하다가 털이 뽑힐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곳에 모낭염이 생기고 그게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서 그곳이 곪고 그러면서 그 곪은 게 점점 안으로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네. 치료로 이행되는 횟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게 심각해지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염증이 생겼지만 관리를 잘 안 하게 되거든요. 처음엔 네. 잘 모르니까요. 네. 예. 근데 아, 이렇게 예. 또 저희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역사적인 인물 중에서도 네. 이 치질 때문에 고생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세 분만 말씀드려 볼게요. 네. 우리 마틴 루터라고 하는 우리 로마 교황청이랑 싸워가지고 종교 개혁을 네. 이뤄내시려고 하신 분이 있었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엔 본인이 되게 습관적으로 화장실에 앉아서 이 성서를 읽는 걸 엄청 좋아했대요. 요즘에도 보면 우리 화장실에 네. 앉아서 스마트폰 많이 하고 책 읽고 뭐 신문지를 다 봐야 나온다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이 치질에 잘 걸린다고 했는데 마틴 루터 역시도 화장실에 오래 앉아서 책을 보다 보니까 치질로 고생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네. 그리고 나선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도 예. 우리 내 사전엔 불가능이 없다라고 그쵸. 해서 유명해진 분이잖아요. 이분은 근데 전복 전쟁을 엄청 많이 다녔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분이 전쟁을 하다가 워털루 전투에서 전사를 했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이분 전쟁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예전에는 다 말 타고 다녔잖아요. 그 그쵸. 말 안장 자체가 딱딱하죠. 예. 그리고 승마할 때 이렇게 반동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자극이 많이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혈전성 외치액으로 고생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고 더 중요한 건 이 워털루 전투 2, 3일 전에 혈전성 외치액으로 엄청 아파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 전투에 참가하게 됐을 때 좀 거동이 불편하고 통증이 있다 보니까 예전처럼 뭐 이렇게 좋은 전투를 치르지 못하고 그곳에서 전사를 네. 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고요. 이런 게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게 정말 네, 남아 신기하네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루이 14세. 네. 예. 프랑스의 최전성기를 이끄신 분이잖아요. 그쵸. 네. 태양왕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은 습관적으로 좀 만성 대장증 뭐 이게 있었다고 해요. 설사를. 네.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어서 설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설사 자체가 치질의 유발 요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치질로 고생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재밌는 건 그때 당시에 프랑스에서 이제 외과술이 좀 발달을 해 있었대요. 그래서 외과 수술로서 이분이 치질을 고치고 나서는 거기다가 왕립 외과 아카데미를 설립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게 1600년도 경이에요. 1640년 경인데 네. 우리 동의보감이 1610년도에 집필이 됐습니다. 그런가요? 동의보감에 치질을 치료한 기록이 있어요. 만약에 네. 그 당시에 이 실크로드를 타고 우리 루이 14세의 치질을 한의학적으로 치료를 해줬다면 혹시 그때 잘 치료가 잘 돼서 왕립 한의 아카데미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